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뭐 마무리 할까요? 마무리 같이 해볼까요? 목록이랑 상세부기 가져왔잖아요. 그 다음에 수정 삭제. 두 개 기능을 만들면 마무리가 될 것 같으니까 빠르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퍼블릭. 얘는 진짜로 뭐 딱히 가져올 결과가 없죠. 그래서 보이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업데이트 아티클. 자, 그리고 요거 세 개는 무조건 필요하죠. 세 개. 리더스 셋은 필요 없습니다. 리스큐프 업데이트. 자, 그리고 이제 쿼리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쿼리문 여기서 가져올게요. 업데이트.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SQL을 넘기면 되고요. 요 세 개가 필요하죠. 그러면 파라미터로 타이틀, 바디, 아이디 해주면 되고, 요거 트라이 캐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끝이에요. 자, 그리고 요 업데이트 아티클 여기서 이제 다 지우고요. 이것도 다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요거 두 개 가져오면 되죠. 아티클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요 하나만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만 쓸 거니까 가져오고요. 이렇게 넘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리퀘스트에서 겟 파라미터로 가져올 수 있죠. 자, 이렇게 재시작하고요.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제출 잘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업데이트 폼 여기는 이거 아까 게시물 상세 가져오기 그대로 쓰면 되죠. 그럼 여기서 이 디테일에서 이거 똑같이 가져오시면 됩니다. 여기를 이렇게 싹 지우고요. 이것도 필요 없는 거 다 지우고 임포트. 두 개 가져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만 바꿔주면 되죠. get id article.get title article.get body. 자, 이거 필요 없죠 이제. 자, 여기도 완성. 수정 역시 잘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수정 눌렀을 때 잘 나오죠. 자, 그리고 삭제 여기 딜리트 아티클 요건데 요것도 똑같이 바꿔주면 되겠죠. 퍼블릭 복사할게요. 이렇게 복사하고 이름은 딜리트 아티클로 하겠습니다.
얘는 아이디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delete from article 밑에 두 줄은 날리고 이렇게 삭제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하는 쪽 delete article JSP 싹 다 지워주시고 이것도 지워주시고 DB 유틸만 가져옵니다. 아이디는 get 파라미터로 가져오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뭔가 이제 패턴이 보이시죠? 자, 고친 게 잘 되는지 역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17번 삭제 누르면 잘 삭제가 됐어요. 이것도 삭제, 잘 삭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dbutil이라는 클래스로 DB 관련된 코드를 모두 모았어요. 그럼 이제 여기 JS에서는 DB 접속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비밀번호를 바꿔야 될 때 여기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DB에 관련된 모든 작업은 여기다 모아놓고 하시는 게 편하겠죠. 이게 우리가 자바에서 클래스를 사용하는 이유고요. DB 전문 객체가 된 거죠. 자, 이제 대강의 기능이 기본적인 기능이 완성이 됐는데 하나 딱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작성자가 1로 돼 있죠.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작성자 1이라고 하면은 제가 1번 사용자여도 보다가 헷갈릴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은 숫자보다 문자가 편하니까 작성자 이름을 자신의 이름이나 닉네임이나 아이디나 이런 걸로 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작성자의 이 정보를 보시면 이 멤버 아이디 숫자로 되어 있는데 문자로 하는 게 편하겠죠. 그죠? 자, 근데 문자로 하면은 이게 처리 비용이 증가합니다. 컴퓨터는 숫자만 다룰 수 있어요. 컴퓨터가 문자를 다룬다는 건 문자를 숫자로 변환한 다음에 숫자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로 처리하게 되면은 숫자로 변환하는 처리 비용이 더 증가하겠죠.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테이블, 아티클 테이블에 멤버 아이디, 회원 정보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회원 정보가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아이디 있고요, 비밀번호 있고요, 이름이 있죠. 이렇게 3개만, 핵심 정보 3개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핵심 정보 3개를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1번 유저가 홍길동이면 홍길동이 아이디 홍123, 비밀번호 H1234, 이름 홍길동, 이 정보로 가입을 한다고 했을 때, 글을 쓴다고 했을 때, 자, 이 정보가 이 테이블에 다 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쯤에다 하겠습니다. 아이디가 있고요. 그리고 타이틀,
body regdate fit.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회원 정보를 아까처럼 뭐 로그인 아이디 이렇게 넣고, 비밀번호 로그인 비밀번호 넣고, 이거는 유저 네임 넣고, 이렇게 관리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번, 뭐 2번, 3번 3개의 게시물을 일단 예시로 들겠습니다. 한식 0123 H1234 홍길동. 자, 뭐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요거 하나가 이제 게시물, 하나의 게시물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작성자의 이름을, 요 게시물, 1번 게시물의 작성자 이거를 사용자 이름으로 또는 아이디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사용자 정보를 같이 묶어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중복의 문제가 있습니다. 중복의 문제. 중복되죠, 이거 다. 특히나 로그인 아이디 같은 경우는 중복되면 안 되는 데이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걸로는 구별이 안 되죠. 중복이 생겨버렸으니까.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면 한 사람당 한 명밖에 못 써요, 게시물을. 그래서 중복을 허용할 수밖에 없고, 중복을 허용하게 되니까 이 로그인 아이디로는 우리가 식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중복된 데이터가 많으니까. 자, 그리고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거 사람 이름이 개명하면 바뀔 수 있거든요. 홍길동이 홍길순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만약에. 그 이 세 명은 동일한 사람이잖아요. 얘만 바꾸고, 왜 그럴까요? 얘만 바꾸고 얘 안 바꾸면 데이터 정확성 깨지는 거예요. 그죠? 언제는 얘가 홍길동이었다가 홍길순이었다 이상하잖아요. 다 바꿔줘야 됩니다. 같은 사람을 의미하면. 얘도 바꿔야 되고, 얘도 바꿔야 돼요. 자, 그럼 몇 번 바꿨다? 3번 바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데이터가 많아요. 은행이나 잘 되는 쇼핑몰만 해도 1000만 단위, 억 단위로 갑니다, 데이터가. 이런 행이 억 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이름 한번 바꾸면 억만 개의 데이터가 수정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엄청난 비용 처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복 데이터가 있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세계도 마찬가지고 DB 세계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다? 비용이 덜 든다라고 가정했을 때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이 이름만 가지고 데이터를 다룰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서울 사는 홍길동과 대전 사는 홍길동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서울 사는 홍길동인지 대전 사는 홍길동인지 같은 홍길동인지 다른 홍길동인지 이거 이름만 보고는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식별 불가능한 중복이 허용된 이런 데이터들론 동명이인이나 이런 거를 가릴 수가 없다. 그래서 큰 두 개의 문제가 생겼죠. 중복의 문제가 있고 데이터 구별을 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회원 데이터를 게시물 데이터에 같이 넣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우리가 작성자 명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작성자 명을 이렇게 안 쓴다라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거지로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한 방법이 뭐냐면 요거를
어차피 이거 세 개 똑같은 데이터죠. 그죠? 이걸 따로 떼놓고 보면 이 세 개가 동시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어차피 이거 하나로 우리 홍길동의 정보를 모두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얘네 둘을 지워도 되잖아요. 중복 없앴죠. 자, 대신 이제 여기에 이걸 다 넣는 게 아니라 얘를 이 홍길동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하나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식별 데이터라는 건 중복되지 않으면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데이터, PK를 얘기하죠. 그래서 뭐 로그인 아이디를 PK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PK만 여기다 두는 거예요. 이렇게 PK만 이렇게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1번 게시물은 홍길동 1, 2, 3이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홍 1, 2, 3이 비밀번호가 뭐고 이름이 뭐고 이런 거는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 홍길동이라는 회원을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값으로 이 회원이 썼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추후에 이 사람의 이름이 궁금하면 여기 저장된 거를 따로 저장된 걸 봐서 요거랑 맞춰보면 됩니다. 그죠? 요거랑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회원이 3명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역시 요거는 임꺽정 그리고 2, 3, 4 자, 이렇게 3명의 회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요게 두 개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두 개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무조건 한 회원 정보는 한 행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구별하기 위한 왜냐면 동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서로 다른 이순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이게 중복이 안 되니까 아이디로 구별을 하는 겁니다. 비밀번호 똑같아도 되죠. 그럼 우리는 이것만 보고는 구별이 안 되지만 이걸 보면 구별이 되죠. 이게 이제 PK 역할이잖아요. 프라이머리 키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홍123이라는 데이터를 찾아가서 얘만 이렇게 이 행만 보면 이 게시물을 쓴 유저의 정보를 한눈에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중복도 안 되고. 그죠? 근데 이렇게 하나는 중복이 되죠. 이 PK를 얘랑 연결해야 되니까 이거는 중복이 되죠. 지금. 근데 칼럼을 한 개로 줄였단 말이에요. 중복을. 근데 이제 이마저도 문자라서 불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좀 더 편한 숫자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멤버 아이디 해놓고 이렇게 하면 좀 더 간편하죠.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에서도 편하고 우리는 이 1번이 뭔지 몰라도 여기 찾아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자, 이래서 데이터를 뭔가 이렇게 성격이 다른 두 개의 데이터를 한 곳에 한 구조에 몰아넣으면 얘가 늘어남에 따라서 얘가 같이 늘어나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되는데 얘를 따로따로 정보를 따로따로 관리하게 되면 최대한 중복을 줄일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테이블을 한 개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요 테이블 요거는 회원들의 정보만 모아놓는 또 회원 테이블 게시물 테이블 이렇게 여러 개의 테이블로 나눠서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러면 회원 이름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회원 테이블 하나 만들면 되는 거예요. 됐죠? 회원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 회원 테이블 만들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만들게요. 회원 번호, 회원 아이디, 회원 비밀번호, 회원 이름 이렇게 4개의 컬럼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PK는 로그인 아이디 말고 회원 번호, 회원 아이디를 할 거예요.
딱 보면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딱 감이 오시죠? 크리에이트 테이블, 이름은 멤버 정도로 짓겠습니다. 자, id 인트죠. 프라이머리 키고요. 오토 인크리먼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아이디, 요거는 캐릭터 20글자 정도로, 그리고 낱널 붙여줄게요. 자, 그리고 얘는 로그인 tw, 역시 낱널 붙여주고요. 이것도 20글자로. 자, 네임, 닉네임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거는 30글자 정도 낱널 붙여줍니다. 자,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요거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무조건 이게 필요해요. 등록 날짜. 그래서 모든 데이터 행들은 이 행이 언제 추가됐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역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무조건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까지 해주는 거예요. 데이트 타임. 자, 총 5개의 칼럼으로 이루어진 테이블, 회원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됐고요. 비어 있는데 회원 3명 넣어볼까요? 아이디는 넣을 필요 없고요. 알아서 증가할 테니까. 0123에서 홍길동 하나 넣어줄게요. H134, 닉네임은 홍길동. 그리고 레그 데이트는 이렇게 나우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이러면 지금 우리가 이거 쿼리를 실행한 바로 그 시간이 찍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3명 정도를 넣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셀렉트 아티클 이렇게 해주시면, 자, 이 멤버 아이디가 1이라는 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럼 이 글들을 쓴 이 회원 번호란 얘기죠. 1번. 그럼 누구다?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래요? 아이디가 1번인 놈 이렇게 찾으면 되죠. 그럼 홍길동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업데이트해서 자, 요 1번 게시물은 이제 회원번호 2번인 놈이 쓴 거고요. 나머지는 1번인 놈이 쓴 거예요. 1번은 통길동인 거 알았죠? 2번은 누군지 보고 싶다면 이렇게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임꺽정이 쓴 거예요. 네, 자, 근데 이제 이게 테이블이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다가 아이디가 1번인 거는 멤버 아이디가 2번이니까 2번을 이렇게 찾아서 딱 써서 아 얘가 임꺽정이구나. 이렇게 테이블이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검색도 이렇게 두 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붙어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얘가 여기 붙어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붙이지 않고 따로 떨어뜨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데이터의 어떤 중복이라든지 구조적인 결함 때문에 좀 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분리한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그죠? 테이블을 나눠서. 근데 이렇게 나누니까 또 조회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조회하기가. 그래서 이거를 물리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는데 논리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합할 수가 있습니다. 두 테이블을. 요 회원 테이블이랑 요 게시물 테이블이랑 이런 느낌으로 합할 수 있어요. 그거를 조인이라고 하고요. 조인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셀렉트 게시물 테이블에다가 요 옆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옆에다가 이렇게.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조인은 자세하게 한번 더 나갈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멤버 테이블을 아티클 테이블에 붙이겠다라는 의미고요. 보시면은 아이디,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PW, 닉네임 이렇게 다 붙었죠. 붙었죠. 근데 이제 붙일 때 얘랑 붙여야 될지, 얘랑 붙여야 될지, 얘랑 붙여야 될지 이 컴퓨터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경우의 수를 다 붙여버린다. 얘랑 붙인 거 하나, 얘랑 붙인 거 하나, 얘랑 붙인 거 하나, 얘랑 붙인 거 하나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게 여러 개 나오죠. 그래서 붙이기 붙였는데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붙이면 별로 의미가 없고요. 우리는 어떤 게 붙기를 바라는 겁니까? 이 멤버 아이디가 1이면 1인 것만 이렇게 붙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붙이는 조건을 줄 수가 있는데 이 멤버 아이디, 아티클 테이블의 멤버 아이디랑 회원 테이블, 멤버 테이블의 아이디랑 같은 것만 붙여라 라고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on 해서 조건을 줄 수가 있고요. 아티클 멤버 아이디와 멤버 아이디 같은 것만 붙여라 하면 이렇게 딱 얘랑 같은 것만 붙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게시물과 이 게시물을 쓴 사용자 정보를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테이블이 떨어져 있지만 조인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붙여가지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거 게시물 뿌려줄 때 요것도 같이 뿌려줄 수 있겠죠. 회원 이름. 자, 오늘은 이 조인에 대한 존재와 소개만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한번 제대로 파보겠습니다.